여러분들은 졸업 후에 어떤 삶을 살아가시나요? 의사들은 정말 진로가 다양한 편에 속하는 직업이죠. 제가 사실 의대 들어올 때까지만 해도 몇 가지 없었어요. 아까 말한 뭐 법의학자, 뭐 여러 과의 의사, 뭐 대학 교수 이 정도밖에 몰랐는데 이제 졸업 학년이 돼 보니까 정말 다양한 분야가 있더라고요. 네, 분야가 다양한 거에 비해서 생각보다 한쪽으로 많이 쏠리는 경향은 아, 확실히 있죠. 맞아요, 그건 확실히 있죠. 네. 거의 90%가 한쪽으로 네. 가긴 하는데. 그러면은 저희 차차 어떤 것이 있을지 알아봅시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그 나머지 10%에 관한 진로들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GP라고 부르는 일반의 과정입니다. 이 GP라는 것은 우리가 의과대학을 졸업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나는 그 의사 면허만 가지고 있는 의사들을 뜻하는데요. 외국에서는 이 GP가 General Physician이라고 해가지고 1차 의료를 담당하는 그런 의사예요. 근데 한국에서는 워낙 전문의가 많고 또 환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이 2차 의료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이 GP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속해요. 근데 현재 한국에서는 GP를 찾아보기가 힘들고 보통 한국에서 GP라고 하면 세 가지 분야에서 일을 하는 사람을 GP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첫 번째로 피부 미용 쪽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요양병원이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응급실 당직이 있습니다. 아, GP가 이렇게 세 가지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군요. 보통은 거기서 일할 수 있고 또 다른 분야도 일할 수 있는데 그것도 이제 뒤에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제 GP로 활동하시면서 의사가 된 후에 이제 공무원 쪽으로 일을 하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법의학자분들 중에서도 특히 뭐 국가기관에 소속되어서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라 볼 수 있겠죠. 맞아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공무원들이 있는데요. 뭐 그 외에도 뭐 보건복지부 관련해서 일을 한다거나 상당히 많죠. 네, 그런 식으로 상당히 다양한 분야에서 공무원으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점점 그 추세는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처음에는 이 임상에서 일하는 의사들과 공무원에서 일하는 의사들의 대우, 처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차이가 나서 진출을 안 했다면 요즘은 점점 그 추세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고를 해요.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분야에 일할 의사를 뽑습니다 하면 정식으로 그 공무원이 인정이 되고 이게 전문의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도 공무원의 호봉이 있잖아요. 네. 그것도 이렇게 차등해서 입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작가도 있을 수 있겠죠. 또 저희 학교 얼마 전에 남궁인 선생님이 오셔서 맞아. 수업도 해주셨는데 그런 식으로 뭐 의사와 관련된 소설을 쓴다든지 혹은 뭐 굳이 의사인 걸 밝히지 않고 관련된 내용을 쓰지 않아도 뭐 소설이나 뭐 책이나 뭐 어떤 것이든지 원하는 방식으로 출간이 가능하고 꼭 책을 쓰지 않더라도 뭐 사진이라든지 뭐 그림이라든지 일단 자신이 원하는 창의적인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정말 많죠. 아까 말한 뭐 미술 쪽으로 화가로 활동하시는 분도 있고 대표적으로 닥터 프렌즈의 그 이낙준 선생님도 웹툰이랑 뭐 소설 네, 웹소설 작가로, 작가시. 활동하고 계시고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시죠. 그리고 또 그뿐만이 아니죠. 또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도 있는데요. 뭐 단순히 뭐 그런 분야를 떠나서 뭐 의료기기라든지 제약이라든지 또는 뭐 CEO로 활동을 하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뭐 사업체에 들어가서 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네. 저희 아버지가 제약회사에서 일을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말을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 의사 출신을 회사에서 뽑으려는 이유는 일단 가장 큰 이유는 임상 경험이라고 합니다. 임상 경험과 그 라이센스를 가지고 회사에서 필요한 활동들을 한다고 해요. 제약회사 같은 경우에는 임상 실험 뭐 그렇죠. 이런 거 할 때 꼭 의사가 필요하기도 하고 의료기기 만들 때는 실제 임상 경험이 있어야지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만들 수 있고 또는 영업을 할 때 의사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의사를 쓴다고도 해요. 네, 그런 식으로 쓰기도 하고 또 의학과 관련된 기술 같은 걸 만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딥러닝이나 AI 소프트웨어 등을 개발한다고 해도 의사들이 꼭 필요한 게 이 지식들이 너무 파편화돼 있고 깊다 보니까 맞아요. 의사가 아니면 알 수 맞아요. 없는 지식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카카오에서도 영상의학과 전문의나 교수님들을 모셔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까지는 이제 좀 특별한 경우들을 얘기를 했다면 이제는 조금 좀 더 흔한 케이스를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보통은 의대를 졸업하고 나면 90%는 전문의 과정을 밟게 됩니다. 우리가 속히 말하는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밟게 되는데 사실은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인턴 레지던트를 가기 전에 갈 수 있는 코스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군대죠. 군대죠. 네, 군대. 의대생은 군대로 뭐 군의관으로 간다는 얘기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사실 이 군의관은 엄밀히 말하면 인턴 레지던트를 마친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코스입니다. 만약에 저처럼 사실 저도 이제 말하는 케이스에 속하는데
내가 의대를 졸업하고 수련을 들어가기 전에 군대를 가겠다고 하면 그때는 공중보건의사라는 과정을 가게 돼요. 맞죠? 그거는 공보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똑같이 기간은 3년이고 시골의 의료 취약 지역에 가서 이제 의료 봉사활동처럼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영상을 참고해 주시는 네. 게 그런 제가 경우. 또 완전 영상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 이제 드디어 90%가 가게 되는 그런 진로인데요. 음. 저는 아직 안 겪어봐서 잘 모르겠는데 조금 더 이제 네. 가까우신 이제 대부분 인턴 레지던트를 갖게 되는데 또 이것도 인턴을 하고 그만두고 나오는 분도 계시고 레지던트를 하다가 중간에 도망쳐 나오든 아니면 다른 길을 찾아서든 나오시는 분도 계세요. 사실 그건 자유니까요. 왜냐면 음. 그냥 수련을 하다가 그걸 그만두고 나오는 건 언제든 할 수 있는 그렇죠. 일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인턴 레지던트를 밟게 되면 보통 5년의 시간을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문의를 따게 되고 남자 같은 경우에는 그 전문의 과정을 가지고 군의관에 가게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레지던트가 이제 3년인 과들도 있고 4년인 과들도 있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대표적인 3년인 과는 내과, 외과, 그리고 가정의학과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4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아무래도 뭐 짧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네. 근데 사실 3년이라고 그냥 짧은 것은 아니라 뒤에 펠로우라는 과정이 거의 필수이기 때문에 그 펠로우 1, 2년을 포함하면 수련 과정은 더 길다고 봐야겠습니다. 그럼 실제 수련 기간과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아까 처음에 말했던 회사, 뭐 공무원, 또 뭐 여러 GP 활동들을 이 전문의 과정을 밟고 나서도 똑같이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렇죠.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정도 그 외에 뭐 기초의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대학원을 강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 의대를 나와서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똑같이 할 수 있지만 이제 추가적으로 면허가 있기 때문에 주어지는 약간의 어드밴티지?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긴 설명 들어서 감사하고 또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네. 그러면 안녕. 안녕.